자랑스러운 우리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예. 조국의 위선의 끝은 어디인지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오천적파에 전화를 하게 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천적파 전화를 해서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를 아마 묻게 되실 겁니다. 전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자, 오촌 조카하고 통화를 하면 의심을 받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합니까? 답변 드리십시오. 하십시오. 네, 그거는 저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 처가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제 처가 통화는 끝에 그러니까 조국 수석과 후보자와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 처의 통화 끝에 받아서 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자, 오촌 조카와 통화하면 우리 국민적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기자회견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대 총장과 통화를 하면서 지금 다시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 쪽도 총장님 쪽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법률팀에 확약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 동양대 총장께서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녹음. 검찰에서 예. 이 문제는요, 앞에서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자와 통화를 못한다 그러고 뒷구멍으로는 그 의심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증거인멸. 우리 국민들은 위증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장관 후보자석에 앉아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송구하다 말씀드리고 사실대로 좀 밝혀달라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잘한 겁니까? 오촌 조카와 통화 안 한 것과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릅니까? 네. 시간을 주시면 답변 법무장관이 드리겠습니다. 되면 검찰에게 관련 수사 보고 하지 말라라고 지시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우습지요. 법무장관실이 증거인멸 탈출구, 증거인멸 아지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표 교수 논문 취소됐습니다. 제1저자 문제 자신이 혼자 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조국 교수가 관여를 했다라는 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거기 관여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죠? 조국 교수의 파일에서 이게 두 번이 조국 교수의 컴퓨터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 집에 있는 PC 2대가 있는데 제 서재에 있는 컴퓨터들을 제 처도 쓰고 저희 아이도 씁니다. 자, 봉주대 그것이 자, 어떻게 제가 그 알겠습니다. 문서를 알지도 못하는 봉주대 문서를 작성을 하겠습니까? 봉주대 교수님께서 부인께서 직접 부탁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직까지 딸의 논문과 관련돼서 후보자와 후보자의 처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밝혔습니다마는 거의 저희 딸이 그 교수님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보내고 그 뒤로 그 교수님으로부터 와도 좋다는 답을 받아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 이메일을 보낸 거하고 통화한 거하고 다릅니까? 그 뒤에 제 처가 통화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부인하고 오늘 얘기 안 하고 왔습니까? 어저께 봉주대 교수가 부인의 부탁을 받았다고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인하고 얘기도 안 하고 나왔습니까? 확인 안 하고 나왔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출발이 제 딸이 그 여러 명의 인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고. 자, 후보자님, 네. 연락하고 부인이 부탁한 건 사실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사실이지 않습니까? 공주대 교수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장영표 교수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왜 자꾸만 장영표 교수와 공주대 교수를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본인들이 그렇게 우깁니까? 이메일로 한 거나 전화를 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두 분에게 제가 청탁한 적 없고요. 부인이 청탁한 적 없습니까? 제 당국대 경우에 있어서는 전화 제천화 청탁한 적이 없고. 공주대 교수는 청탁한 적 있습니까? 공주대 경우에 있어서 저희 딸아이가 연락을 했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 발언 끝나고 하십시오. 지금부터 불법과 반칙과 특권으로 딸에게 의사 자격증을 안기로 하는 딸의 가짜 인생을 만든 플랜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이 딸의 합격 수기입니다. 수기에서 나오는 부산대 의전은 스펙 9가지입니다. 이 9가지 중에 6가지가 가짜이거나 부풀려졌다는 것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먼저 우간다 의료 지원입니다. 우간다 의료 지원 보십시오. 2012년 겨울 사전 답사를 거쳐 2013년 8월에 첫 해외 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딸이 자기소개서에 직접 쓴 글입니다. 아십니까? 알고 있고요. 우간다 봉사를 국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자, 국내에서 지원했다는 해외 봉사를 첫 답사를 거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팀이 조직하고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저희 아이는 케냐에는 후보자, 직접 가고 우간다에는 그렇게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나 따님이나 깜찍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보십시오. 여기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우간다에 의료 봉사를 간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조 씨는 한 명인데 조인으로 시작합니다. 조민이 아니고. 자, 그리고요. 2012년 겨울 사전 답사요. 에볼라 감염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이 관련 단체의 사이트에 있는 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딸아이는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가기 위한 국내에서 지원 활동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이네요. 딸이 거짓말했네요. 저 자기소개서에도 해외에 직접 갔다는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아버지는 위선, 어머니는 청탁과 반칙의 제조기, 딸은 거짓말. 이 거짓 패밀리의 반칙과 위선을 정권이 총 걸기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우간다에 직접 가지 우리 않았다는 점 국민들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흠이 없고 더 반듯한 법무장관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원입니다. 후보자님. 예. 오전에 저하고 여상규 위원장님의 그 동양대 총장님과의 전화가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후보자 부인께서 좀 흥분을 해가지고 전화를 이어받아서 잠시 부인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2번 했다네요? 전혀 그 사실 아닙니다. 전화 2번 했다는데요. 전혀 사실 전화를 아닙니다. 끊고 네. 5분 후에 후보자 부인의 전화기로 후보자가 전화를 해서 오전 중에 내가 부탁한 거 좀 해달라.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인이 전화 2번 했습니까? 아까 나왔습니다만 제 처가 총장님께 전화 또는 문자를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전화를 5분 후에 부인이 또 했습니까? 절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국 후보자가 그러면 어쨌든 뭐 부인의 전화기로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제 전화건 제 부인의 전화건 부인과 총장이 한 번밖에 통화를 안 했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다뇨. 아니, 본인이 자신 있게 얘기하지 저는 않습니까? 저는 최 총장님과 한 번 그 짧은 통화를 한 번 했을 부인은 뿐입니다. 또 했습니까? 근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 보낸 건 아까 오늘 확인했습니다. 후보자 적어도 부인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못하게 되면 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부인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책임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 다음 질문하게 물어보세요 한번.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만 저는 그 총장님이 이 거짓말하고 문제는- 생각하지 이 않았습니다. 문제는 검찰에 드러날 문제니까요. 네, 네. 전 그다음에 직접이건 타인의 전화건 두 번째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주대 교수 문제입니다. 공주대 교수 문제는 오전에 저한테 답변하시기에 딸이 먼저 이메일을 보내서 그러면 와라. 그래서 부인이 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근데 이 공주대 교수님은 후보자의 부인이 먼저 전화가 왔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건 확인을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인과 이 교수님은 지금 사실상 27일 날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사실이 나오는 겁니다. 부인이 먼저 연락이 와서 만나보니 오래전 친구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누가 맞는 거예요? 저는 그 교수님과 직접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부인한테 이 교수가 어젯밤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지 않고 나왔어요? 그 뉴스를 제가 어제 다른 준비를 하느라고 하나하나 모르겠어요. 뉴스를 보지 못했고요. 이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압수수색에 따르면 김 교수 이분 공주대 교수님하고 부인이 여러 차례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면서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해서
확인서 최종본을 만든 사실이 확인됐답니다. 이거는 서로 간에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메일에 나타나요.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깨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저는 물론 그 교수님의 이메일을 열어볼 수도 아니면 없습니다. 부인이 계속 조 후보자한테 거짓말하고 있든지. 제가 물론 다 확인을 할 수가 직접 없습니다만은 후보자님 적어도 이 자리가 무슨 계속 아닙니다 부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인한테 자세하게 물어보고 와야 됩니다. 자, 다음 제 질의까지 이 공주대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화 문제는 확인해 주십시오.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케냐는 갔다 그러니까 띄워보세요. 이 케냐 인턴십 문제, 그 전에 인턴십 시기 문제, 인턴십 시기에 이 키스트 인턴 기간하고 케냐 의료봉사 기간하고 겹쳐요. 8일이 겹칩니다. 딸이 뭐라 그러던가요? 이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네, 케냐에 갔고요. 케냐에 간 거예요? 키스트 인턴을 하고 저희 아이가 키스트 인턴을 책임졌던 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센터장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럼 확인이 될 수 있고요. 자, 케냐에 8일 동안은 케냐 가는 동안은 근무를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예. 자, 지원서 한번 보자고요. 자기소개서. 키스트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 그럼 여기서 8일은 빠졌는데 교수님의 양해로 8일은 빠졌다는 얘기죠. 양해를 미리 구했다고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주는 했다는 얘기죠. 대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키스트에 확인을 했습니다. 따님이 몇 번 왔나? 저거 보세요. 따님은 출입증에 2011년 7월 12일, 20일, 21일 3일간만 출입증도 아닌 방문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2주가 8일은 교수님의 양해로 케냐를 갔다 고 칩시다. 그 다음에 출입증 확인을 한 겁니다. 이건 정식 공문이에요. 국회의원을 보낸 3일밖에 출근을 안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확인을 딸한테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 아이가 맨 처음에 그 담당 선생님을 만난 것은 7월 11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아이가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면 합니다. 최소한 방문증을 왜 합니까? 예를 들어 7월 11일 같은 경우는 담당 센터 그 박사님을 7월 11일 날 처음 만납니다. 아니 그거는 만나는데도 저기 찍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록이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그러면 출입증을 발급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출입증을 발급을 안 받고 방문증을 가지고 3번을 출입을 했어요. 의원님, 이것도 거짓말 하시겠어요? 실제 만난 날이 7월 11일 날 만난 것은 이메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출입 기록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명확한 증명이에요. 3일이 됐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이거 자 보십시오. 이 키스트 분자인식 연구센터 소장은 정모 박사는 이광열 박사 기술정책연구소장으로부터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정경심 교수의 딸이 인턴으로 오는데 나는 기술정책연구소니까 맞지 않으니까 당신 좀 맡아주십시오 했는데 이 정 박사 얘기는 한 2, 3일 다니다가 없어져서 내가 이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그리고 분자인식 연구센터 소의 이름으로 근무 증명서를 떼준 적이 없다. 그것은 이광열 박사가 개인적으로 떼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증거적으로 3일을 나와서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여기에 왔어요. 근데 조국 후보자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 자, 자신과 배우자에 따른 인턴십 관여 여부가 없고 증명서 발급 안에 관련할 수 없고 인턴에 참여했고 증명서를 떼준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답변. 이렇게 완벽하게 증거적으로 키스트 인턴은요. 이거는 허위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기자간담회 때 제가 말을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아이가 거기 가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장 교수님이란 분이 의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라 이 박사님이 실제 서명한 그 체험활동 확인서 같은 것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일체 연락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자기소개에서 그 따님의 자기소개서는 거짓이네요. 분자인식 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으로
3주간 입학 근무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걸 거짓입니까? 그 소개를 받아서 이 센터에 며칠을 간 것입니다. 속에서는 거짓 아니면 풀리기죠. 지금 기간 문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보시고 다음 질의 시간에 답변해 주세요. 그 출입 여기까지 답변해 주셔야 돼요. 출입 기록 자체가 원래 아이가 갔던 거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 네, 저도 조금 의사진행 발언 좀 하고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좀 자제 좀 해주세요. 시작할 때부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청문회장 깽판치러 오신 분들입니까?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표창원 의원님 정신 차리라고요. 상대 의원한테 좀 자제합시다. 에? 이거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 의원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니요. 사자명예훼손이라니요. 좀 자제하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부터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숙한 가운데 실제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노력하고 조국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상대 의원한테 공격하고 그렇게 막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 겁니까?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갑 정의님 올라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면 이사장께서 취임하기 전에는 우리 웅동학원이 빚이 없었는데 이제 빚이 좀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학교 발전을 위한 빚이라면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사장 일가의 웅동학원을 사익화시키기 위해서, 사유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만약에 그것이 빚이라면 굉장히 분노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이론적으로 합법적을 만약에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그 시장통이었는데 그걸 처분해가지고 좋은 환경에 애들 보내다 보니까 그거까지는 거기서 16억 정도 빚이 있었죠. 데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거기는 개인 사비도 조금 들어갈 수 있고 있었는데 그 뒤에 모든 것은 결과를 이사에 내놔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 투명하게 해버렸으면 이런 문제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좀 좋은 환경을 옮기기 위해서 16억 정도의 빚이 있었어요. 근데 이 16억 빚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24%의 고리대금업을 할 정도로 이 소송을 조 이사장님 아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를 했습니다. 납득이 됩니까? 형법상 상법상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대응을 했으면 5% 6%를 막을 수 있는 거를 그 이사장의 아들이 학원을 상대로 24%의 이자를 내놔라. 그 16억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게 100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 소멸은 3년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민법이 그렇거든요. 3년에서 5년에 끝나는데 10년 후에 채권을 부활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사장의 아들이 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서는 대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다시 부활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웅동학원의 빚이 100억, 그 조국 후보자의 이 친인척들이 100억 이상의 재산을 확보하는데 이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 웅동학원에 얼마나 못할 짓을 한 겁니까? 이렇게 한 집안이 이 학원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런 소송들을 자행하는 이 모습을 보실 때 정말 우리 증인 같으신 창업주에 버금가는 분들께서 이 학원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이 자꾸 이렇게 목이 가렸는데 그 학교가 지금 오늘 이르기까지 이러한 외적으로 많은 부채가 돼 있는 학교로서 될 때는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문제는 출발부터 그 사후 처리가
명쾌하게 백일하에 드러나놓고 그것이 밝혀져야 되는데 예. 그런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 말 끝난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 소송의 과정에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지금 판결할 때까지 조국의 동생 조건이 사무국장으로 가고 조건의 처남인 조현이가 행정실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바로 바톤을 이어서 조국 후보자의 처남이 정광선이 행정실장으로 완전히 이 소송 제기 시작부터 소송 제기 끝까지 가족들이 짬짬해가지고 이 소송을 진행합니다. 24%의 공대도 그다음에 5년 만에 끝나는 채권을 소멸이 10년 만에 다시 부활되는 이런 가족들의 집합체다. 이 운동함을 먹여 삼켰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그 당시에 저도 그랬어요. 법인체에 더더구나 사학인데 자기 친지들을 많이 기용을 해가지고 세를 규합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못 된다는 것도 이야기도 했어요. 저도 지역에도 얼마든지 학교를 사랑하고 있는 분들이 이사로도 추대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은 뭐 자기네들이 또 일단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네들의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지 오늘에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이런 문제의 동기도 되었다고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문제도 생기겠지요. 생기는데 제가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교는 지역인들이 피와 땀이 젖어 있는 그러한 품품을 모아서 학교인데 마지막에 지난게 조국 후보자가 이것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었을 때 내가 진짜 듣기에 거북했어요. 거북하고 오늘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지만 지금 사실상 돈이 없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결론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그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투명하게 안 되면 이런 결론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중간에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알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안 됐을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예, 장재원입니다. 후보자님. 예. 지금 부인께서 피의자 신분입니까? 네. 피의자 신분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무소 위조, 증거인멸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죠. 정확한 범죄 혐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금 논문이나 경력 문제나 스펙이 허위로 밝혀지면 학력에 문제가 생기죠. 자, 장영표 교수 제1저자 문제. 장영표 교수가 혼자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주대 논문 관련돼 가지고 부인한테 지금 전화해봤습니까? 네,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본인이 전화하고 했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딸이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까? 저희 딸아이는 제가 저희 딸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저희 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이메일을 답을 받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답을 받아서 그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제 처는 그 뒤에 통화도 한 번 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 바뀐 거 아니죠? 말 바뀐 거 아닙니까? 바뀐 게 처음에는 아닙니다. 가서 봤다면서요, 부인이. 통화를 한 번 했답니다. 부인이 가서 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관되게. 그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부인이 말을 바꿔서 미리 전화를 해봤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출발은 바뀐 게 아닙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메일을 알았습니다. 보내서 접촉했다는 게 공주대 변함이 교수의 없습니다. 말씀이 틀린 게 아니네요. 그리고 이메일 서로 주고받은 거는요. 최종 정문서 만들 때. 그건 확인을 부인한테 검찰에서 확인 안 해봤어요? 이메일은 저희 아이 이름으로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증명서 뗄 때 부인과 김 교수 사이에 이메일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 증명서가 나왔다. 이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상 관련해서 적어서 보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서로 주고받았네요, 그죠? 네,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공주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키스트 문제는 제가 다음 질문에 하겠습니다. 오촌 조카는 도망가 있습니다. 동생은 아마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 나의 선의는 믿어달라. 공정이란 가치가 뭐죠? 사람의 선의를 믿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통해서 공정을 담보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네. 자꾸만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주변이 전 피의자에다가 지금 사실상의 수사 대상자입니다. 그래 나는 믿어달라.
나의 선의를 믿어달라.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로부터 절대 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보고하지 마라. 그 선의를 믿어달라. 후보자님, 저는요 사모펀드 의혹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지만 사모펀드 의혹을 넘어서 진보, 사회적 격차 해소 이런 얘기를 하던 분이 자녀들에게 주식이나 펀드를 가르치는 것은 동물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각각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해서 펀드를 운영했습니다. 저는요 말이 현란해서 도대체 후보자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60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장학금을 오히려 줘야 될 사람이 장학금을 받아갑니다.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장학금 한번 봅시다. 장학금이 이거 말고요. 다음 장학금 봅시다. 다음 장학금 들어보세요. 서울대 장학금에서요 생활비까지 받아갑니다. 16만 9천 원. 후보자 학비 장학금을 넘어서요 생활비 16만 9천 원까지 받아갑니다. 제가 서울대에 전화해 보니까 생활비 그 부분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장학금입니다. 근데 이게 왜 조 모양에게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보십시오. 저 빨간 쳐진데 저기만 16만 9천 원을 받아갔습니다. 이 항목은 몰랐습니다. 일괄적으로 서울대 동창회에서 보낸 것으로 압니다. 네. 조 후보자 아는 게 있어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후보자 도대체 조 후보자의 말이 어떤 게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모펀드 의혹을 넘어서요 동물의 왕국이라면서요. 본인의 가족은 맹수의 왕국입니까? 제가 저 16만 9천 원을 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았습니다. 아둥바둥하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후보자의 인생의 가치나 철학에 의하면 후보자는 장학금을 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 장학금 나눠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니만큼 작은 액수의 장학금까지도 딸이 받아갔습니다. 그 점 송구합니다. 후보자 자신 주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법무장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도대체 뭘 하시겠는지, 지금 그 모습으로 무슨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말씀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